아침에 손발이 차가우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차가 있습니다. 몸을 데워주고 면역에 좋다고 알려진 생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몸에 좋다는 음식은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좋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생강을 따뜻한 보약처럼 마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몸을 덮이는 음식이 오히려 장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생강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이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상식과 실제 몸의 작동 방식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장기들도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그 중에서도 콩팥은 가장 먼저 변화를 드러내는 장기입니다. 젊을 때 콩팥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혈액을 걸러내면서도 웬만한 자극에는 끄떡없지만 60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과지처럼 촘촘하던 구조가 조금씩 헐거워지고 물을 조절하는 힘도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따뜻한 차입니다. 커피 대신 찬물 대신 몸에 좋다는 생강차를 하루에도 여러 잔씩 마십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콩팥 입장에서는 휴식이 아니라 추가 업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강은 성질 자체가 매우 강합니다. 몸의 열을 끌어올리고 혈액의 흐름을 빠르게 만들며 땀과 소변을 통해 수분을 배출하도록 자극합니다. 젊은 몸에는 순환을 돕는 작용이 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동시에 몸에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을 지켜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생강처럼 열을 올리고 수분을 밖으로 몰아내는 자극이 반복되면 콩팥은 부족해진 수분을 붙잡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짧게 끝나면 문제가 없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습관처럼 이어질 경우 콩팥 세포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마치 오래된 필터에 계속해서 고압의 물을 밀어넣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맹물을 잘 못 드시는 분들입니다. 물은 밍밍해서 싫고 차는 맛도 있고 몸에도 좋다고 생각해 하루 종일 생강차를 물처럼 마시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콩팥은 쉴 틈이 없습니다. 생강이 자극으로 땀이 나고 소변이 늘어나면 콩팥은 계속해서 수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겉으로는 소변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콩팥 내부가 마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소변이 잘 나오면 콩팥이 건강한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층에서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나 차로 억지로 소변을 만들어내는 상태는 콩팥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무리해서 짜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거나 입이 자주 마르고 이유 없이 피곤해진다면 몸이 이미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를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좀 무리했나 보다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상당 부분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습관이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일 반복해서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는 선택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생강이 콩팥에 부담을 주는 경우는 단순히 물 대신 마셨을 때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챙겨 드시는 이것과 생강이 만나면 콩팥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식탁 위에는 늘 약 봉지가 놓여 있습니다. 혈압을 관리하기 위한 약,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약,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돕는 약입니다. 60 이후에는 약을 먹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약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함께 먹는 음식과 차에 따라 약의 작용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집니다. 생강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생강 안에는 혈액의 흐름을 빠르게 하고 피가 엉기는 것을 억제하는 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작용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강이 겹쳐 들어올 때입니다. 이때 몸에서는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일정한 압력과 점도를 유지해야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피가 너무 끈적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묽어져도 문제가 됩니다. 약으로 이미 혈액의 점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생강의 성분이 더해지면 피는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묽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혈관이 쉽게 손상되고 출혈이 생겨도 멈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위장과 장은 늘 움직이며 소화작용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평소에는 금방 회복되는 작은 손상도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진 상태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눈에 띄는 통증 없이도 내부에서 서서히 출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혈이 이어지면 몸 전체의 혈액량이 줄어들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압은 콩팥으로 피를 밀어넣는 힘입니다. 이 압력이 약해지면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콩팥 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채 버티게 되고 이 상태가 이어지면 기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가 부족해 생기는 콩팥 손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위가 아프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혈은 반드시 통증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어지럼증, 기운 저하, 이유 없는 피로감처럼 애매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콩팥 수치가 크게 나빠진 상태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특히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혈액 관련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에게 생강은 보약이 아니라 약의 작용을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소량 들어가는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로 진하게 달여 매일 마시는 습관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농축된 형태는 몸에 들어오는 강도가 전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약과 음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몸 상태와 복용 중인 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좋다는 것만 더하는 방식은 노년의 몸에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약을 먹지 않는 경우에는 안심해도 될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드시지 않는다면 생강을 마음 놓고 마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병원 약은 없고 혈압도 정상이며 당뇨도 없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변수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출혈에 취약해지는 몸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탄력을 잃고 얇아집니다. 피부가 얇아지는 것처럼 혈관도 예전보다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여기에 생강처럼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빠르게 만드는 성질이 들어오면 약을 먹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나 항문처럼 원래부터 압력이 걸리고 마찰이 많은 부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평소 속쓰림이 작거나 위가 예민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런 상태는 이미 위 점막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생강을 진하게 달여 마시면 생강의 매운 성분이 상처난 점막을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만 반복되면 아물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고 미세한 출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혈액이 한 곳에 고이기 쉬워 치질이 생기거나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강차를 마시면 혈관이 더 확장되면서 해당 부위로 피가 몰립니다. 평소에는 불편함 정도였던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출혈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출혈은 겉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에서 서서히 피가 새어나가도 통증이 없을 수 있고 변색이 조금 어두워지는 정도로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금씩 빠져나가는 피가 쌓이면 결국 몸 전체의 혈액량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가장 먼저 콩팥에 영향을 미칩니다. 콩팥은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혈액량이 줄고 혈압이 낮아지면 콩팥으로 들어가는 피의 흐름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콩팥 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버티게 되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기운이 없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콩팥이 손상을 입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이 문제는 더 위험합니다. 출혈이나 저혈당처럼 갑작스럽게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때 훨씬 큰 후유증을 남깁니다. 밤중에 어지럼증이 오거나 갑자기 힘이 빠져 쓰러졌을 때 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콩팥 손상은 순식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생강은 특정 조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몸속 어딘가에 약해진 부위가 있을 때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걱정 없이 진하게 마셔도 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정말 피해야만 하는 음식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생강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조심해야 하고 약을 안 먹어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생강은 아예 멀리해야 하는 음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생강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생강의 성질을 그대로 몸에 들이느냐 아니면 누그러뜨려서 들이느냐의 차이입니다. 자연에서 성질이 강한 재료에는 그 성질을 다스려주는 짝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생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강이 지나치게 뜨겁고 건조한 것이 문제라면 그 반대 성질로 균형을 잡아주면 됩니다.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과도한 열과 탈수입니다. 따라서 생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수분을 보충하고 자극을 완화하는 재료와 함께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추입니다. 대추는 단맛이 나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몸을 천천히 적셔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를 보충하고 진액을 채워주며 장기를 부드럽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과 대추가 함께 들어가면 생강의 날카로운 열은 둥글게 다듬어지고 몸을 데우는 기능만 남게 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공격이 아니라 도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비율도 중요합니다. 생강을 주인공처럼 많이 넣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생강 하나에 대추 2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불도 세게 올리지 않습니다. 팔팔 끓이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불에서 오래 우려내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추의 수분과 완충 역할이 충분히 우러나와 생강의 자극을 잡아줍니다. 마셨을 때 혀가 얼얼하지 않고 속이 편안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생강은 물을 대신하는 음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순하게 달여도 하루 종일 마시는 차로 삼는 것은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생강차는 하루에 1번, 많아도 2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의 수분 섭취는 반드시 맹물로 채워야 합니다. 콩팥은 물을 필요로 하지 자극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밤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찾습니다. 몸이 차고 잠들기 전에 속을 덮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 역시 콩팥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밤은 콩팥이 하루 동안의 일을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생강처럼 각성 효과가 있는 재료가 들어오면 콩팥은 쉬지 못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복이 늦어지고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생강은 반드시 낮 시간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이나 점심 무렵 몸의 순환이 활발할 때 소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따뜻한 물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생강을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도구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먹는 생강조차 언제는 도움이 되고 언제는 독이 되는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생강은 좋은 음식이지만 노년의 몸에는 조건이 붙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그 조건을 가르는 마지막 기준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엇과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제 먹느냐입니다. 우리 몸에는 분명한 리듬이 있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때는 움직이고 해가 지면 회복합니다. 콩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낮 동안에는 혈액을 걸러내고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밤이 되면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스스로를 정비합니다. 이 시간에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콩팥은 쉬지 못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노년의 콩팥은 야근을 견딜 체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생강은 몸을 깨우는 성질이 분명한 식재료입니다. 열을 올리고 순환을 빠르게 하며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낮에 소량으로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저녁 이후에 들어오면 콩팥을 깨워버리는 신호가 됩니다. 그 결과 밤에 소변이 잦아지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다음날 더 피곤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회복 시간을 방해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생강의 마지막 원칙은 단순합니다. 반드시 낮에, 반드시 소량으로, 반드시 보조 재료와 함께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생강은 독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몸에 좋은 음식이 부담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특히 밤에 마시는 생강차는 몸을 위하는 행동 같아 보여도 콩팥에게는 휴식을 빼앗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강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강이 없어도 콩팥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지 않는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계속 뭔가를 추가하려고 하지만 노년의 건강은 덜어내는 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콩팥은 아주 정직한 장기입니다. 무리하면 바로 지치고 쉬게 해주면 서서히 회복합니다. 소변의 양이 조금 안정되고 아침에 얼굴 붓기가 줄고 이유 없는 피로가 가벼워지는 변화는 모두 콩팥이 숨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미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생강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강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자는 데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보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 이것이 예순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행하는 정보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습관이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분의 상황과 겹친다면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한 번만 공유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찻잔을 들기 전 잠시만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내 몸을 조금 더 움직여도 되는 때인지 아니면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조용히 회복해야 할 시간인지를 말입니다. 그 짧은 판단 하나가 오늘 밤에 잠을 깊게 만들고 내일 아침에 몸을 가볍게 바꿉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 평범하지만 안정된 일상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